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40 이후의 새로운 삶의 등재되기 강서 50% 센터장 최상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생 100세 시대에 있어서의 액티브 라이프 디자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어떤 돈 걱정이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평생 소득 만들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 생활비의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퇴직을 한 후 먼저 남편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인이 돌아가시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스테이지별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남편이 어느 정도 퇴직을 해서 활동기에 있다가 건강이 쇠퇴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요양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다음에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부인이 혼자 생활하시다가 또 부인이 요양기에 들어가는 뭐 이런 패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가 남편과 부인이 같이 생활할 때는 부부의 생활비가 먼저 필요하겠죠. 그랬다가 다음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부인 혼자 실 생활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활비만 필요하면 다 만사 오케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겠죠, 그죠?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의료비를 어떻게 또 설계할 것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서 많이 그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그 노후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요양생활에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간병비가 필요합니다. 그죠? 남편의 간병비, 부인의 간병비가 필요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스테이지별로 남편과 부인의 또 같이 사실 때 따로따로 사실 적에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 이렇게 돼야만이 저희들이 노후를 정말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것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인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10년간 정도의 생활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은퇴 설계를 할 적에는 남편 중심으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잊지 말고 이쪽에 10년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노후 설계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생활비를 준비하는데 그것을 보통 은퇴자산이라고 하죠. 은퇴자산. 은퇴자산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노후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금은 현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돈을 갖고 있다고 해도 쓰지 못하면 남의 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시프로 현금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것이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 그죠? 물가가 상승됐을 적에는 그만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퇴자산을 잘 운영해서 자본 이득을 갖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자산을 생각할 적에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은퇴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예금도 있겠죠. 그죠? 주식과 펀드, 주택, 또 수익성 뭐 부동산, 연금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의 각 그 자산별로 실제로 현금 흐름과 자본이득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럴 적에 우리가 보면은 예금, 주식, 주택 등은 사실은 현금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자본이득은 많이 얻을 수가 있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고
최근에 와서 이제 수익성 부동산, 그지? 1층, 2층, 4층 정도 되는 진짜 그 주택을 가지고 밑에는 세를 주고 맨 위에 살면서 어떻든 그 운영하는 거. 이런 수익성 부동산을 많이 생각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든 뭐 현금 흐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 이득의 문제는 부동산이 많이 바뀌잖아요. 시장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금을 상당히 이 은퇴자산으로 추천합니다. 연금은 현금 흐름도 좋고 자본이익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금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은퇴 자산인데 저희들이 그럼 이렇게 자산이라고 하고 소득이 있어요. 우리 보통. 근데 자산으로 만드는 게 좋으냐 소득으로 만드냐 것이 좋으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8억 정도가 보통 필요하다고 금융회사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억 정도. 자, 그러면 8억이라는 것을 주택, 아파트로 8억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은 매달 월급같이 받는 소득으로 8억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아무래도 요즘 뭐 저희 부동산에 다 투자해가지고 올인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산은 8억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었다고 할 적에 그것은 사실은 이렇게 물 항아리 안에 물 채워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항아리가 깨지면 자산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의 공공의 적이 누굽니까? 자식들. 그죠? 자식들. 자식이 사업한다고 한 3억만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은행에 놓았던 돈을 3억을 끌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 노후 자산을 해서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상당히 자산으로 만들어놨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저도 월급을 매달 받는 그 월급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매달 20일이 되면은 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너무 해피해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서 그것이 없어지면은 뭐 멘붕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그 노후에 있어서 노후 생활비는 평생 월급, 평생 소득으로 매달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보면은 이 노후 자금 준비는 평생 소득, 평생 월급인 연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이게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정말 매달 월급같이 받는 소득으로 만들 것이 하는 게 좋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라든가 아직 뭐 40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빨리 자기의 그 잘 은퇴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가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연금화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목동이 아닌 그죠? 평생 소득 더 필요하다면 자산으로 잘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평생 소득으로 기본 생활비를 확보한 다음에 좀 더 풍요롭고 유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평생 소득과 자산을 잘 포트폴리오해서 저희들이 노후 준비를 하면은 정말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후의 연금, 노후 소득 보장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층 보장론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이와 같은 공부를 했고, 이렇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러 제안도 했고, 이런 데 참여도 했고 그랬었습니다만 일단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으로 쌓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것이 세계적인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는 건 기본적인 그런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1층입니다. 이건 사회보장, 사회보험제도예요. 그 다음에는 2층에 가면은 저희들이 기업에서 보장하는 좀 더 아주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옛날에는 기업연금이라고도 했었는데 어떤 기업이 보장하는 그런 연금제도예요. 이거는 그 전에 우리가 그 퇴직금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그죠?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연금으로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든 아까 말씀 평생 소득화한 거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층 구조가 조금 더 이제 개인이 여유로운,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3층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사실은 국민연금 가지고도 어느 정도 그 소득 대체율을 봤을 적에 많은 부분을 커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늦게 퇴직연금제도 그렇고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쪽에 이것을 가지고 연금을 가지고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뭐 통계로 보면 한 5%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또 개인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이렇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층으로 노후의 소득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부부가 한 달에 필요한 것이 한 250만 원 전후라고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후 생활하는데 250만 원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적에는 이렇게 국민연금으로 80만 원.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으로 해서 전체 평균으로 보면 80만 원이 안 돼요. 뭐 6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커버를 못하고 있으면 어떤 80만 원 정도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으로 한 70만 원을 준비하고 개인연금으로 50만 원. 그럼 얼마입니까? 또 한 뭐 200만 원 정도 되네요. 모자르는 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다른 거를 또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어떻든 이렇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잘 조화롭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연금 소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연금 제도 중에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 국민연금이 가장 훌륭한 연금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두 가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하나는 물가 상승률, 그죠?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돼서 물가가 상승되면은 실질적으로 연금의 가치도 따라서 올라가요. 이걸 물가 슬라이드제라고 하는데 어떻든 앞으로 지금 받는 100만 원의 가치가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100만 원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연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죽으면은 유족들의 문제가 유족들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국민연금에서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도 부인이 거의 한 60% 정도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뭐 80만 원 선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120, 30만 원 정도 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또한 거의 지금까지는 남편만 가입을 했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사실 저희 이제 계산을 해보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을 적에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것을 다시 반납해가지고 이 연금 가입 연수를 10년이나 20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추납부제도라고 해서 납부를 유예했던 옛날에 국민연금을 한 번만 가입했다가 지금까지 쭉 안 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 가입을 하면은 그 기간만큼 보험료를 내면은 인정을 해줍니다. 등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세한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강서 50% 센터에서 가정경제 아카데미를 이제 열 거고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 강서 50% 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고 났을 적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뭡니까? 빙하에 있어, 그죠? 큰 절벽에. 보통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 전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가 옛날에는 60세였는데 지금 65세까지 계속 나이에 따라서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퇴직을 한 다음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그 사이에 무지무지한 절벽이 생겼어요. 소득 절벽이. 저도 퇴직하고 나서 이 절벽에 빠졌습니다.
막막해요. 그래서 이 5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이 퇴직한 후에 소득 절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국민연금으로 1층을 쌓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이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개인연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 또 그 외의 방법을 생각을 해둬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나눠서 학정급여형과 학정기여형, 보통 이제 뭐 전문용어로 DB, DC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관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구별이 될 수 있고, 또한 급여 상승분에 따라서 전체적인 비용, 보험료라든가 또 나중에 연금이 올라가는 것, 아니면 투자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관리를 해서 잘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연금액 올리는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 강서 50플러스 센터 가정경제 아카데미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와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이 생겼어요. 퇴직연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보통 직장을 다니는, 그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회사를 다니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퇴직연금 같은 형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좀 더 다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세 가지 복주머니가 있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매달 저희들이 개인연금을 들어서 보험료를 부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는 이것이 복리로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복리의 복주머니. 또한 이 개인연금을 들었을 적에는 연말정산하고 할 적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다음에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연금을 받을 적에 소득에 대해서 어떤 뭐 소득세라든가 이런 걸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절세 효과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한번 가입하면 계속 내야 되는 강제 저축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의 좋은 그런 복주머니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 은행, 증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잘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가지고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강서 50플러스의 가정경제 아카데미에서 자세한 프로그램을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연금의 활용법은 좀 일찍부터 소득의 10%에서 15%를 꾸준히 저축할 필요가 있고, 소득이 늘어가면 그만큼 저축액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득 절벽, 그죠? 퇴직 후에 국민연금까지 수정할 시기에 공백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문제도 있고, 소득공제, 비과세를 잘 이용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연금을 개인연금을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면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10년이라든가 시간이 걸려야만이 원금 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도에 해지할 때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이렇게 설계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이 팁을 하나 드리면은, 본인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앞으로 뭐 65세부터 아니면 60세에서부터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를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랬을 적에 여러분께서 국민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탈이라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쳐보셔도 돼요.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100세 시대에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서 연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 연금 조회하는 사이트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조회해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쭉 평생 동안 본인의 연금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를 쭉 알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 뭐 진단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상담도 해드릴 예정인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금 소득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층 보장을 갖고 많이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제도가 늦게 도입이 됐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지 몰라서 많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만 가지고는 노후를 준비하는 게 부족해요. 최근에는 이제 5층 보장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층 보장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택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제도를 잘 활용해가지고 한 층을 더 쌓고, 또 그것도 부족할 적에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5층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주택연금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도입돼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에서 많이 활용되지 못합니다. 영모기지라고 해서 일반적인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영모기지 상품을 팔고 있어요. 개인연금 비슷하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택연금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좋겠죠, 그죠? 또한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이 중단 없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또한 이제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게 걱정이잖아요. 그죠? 큰 재산 가치가 그럼 떨어지죠. 없어지잖아요. 날아가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를 계산해서 나머지가 있으면 또 상속도 해줍니다. 또 세제 혜택도 있어요. 부인이 먼저 돌아가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한테 계속 지급이 됩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또 활용점에 대해서도 저희 강서 50% 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은퇴 자산,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일찍부터 은퇴용 주머니를 따로 차십시오. 여러분들을 또 자녀들에게 꼭 이것이 뭐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결혼자금, 뭐 집 사는 주택자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일정 부분을 은퇴자금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홀로 남게 될 배우자를 배려하고 특히 의료비, 간병비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강서 50% 센터에서는 여러분에게 가정경제 아카데미를 가지고 만나 뵐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재무 진단을 한 겁니다. 자산이, 연금 자산이 얼마 있고 부동산이 얼마 있고 등등의 재무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재무 교육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기초적인 재무 설계도 하고 특히 이제 연금, 뭐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개인의료보험 등등 이거에도 이제 부동산도 있겠죠, 그죠? 또한 노후에 필요한 상속 같은 거, 증여 같은 것, 이 종합적인 재무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더 집중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부동산이라든가 자금관리, 투자, 그죠? 상속 등에 대한 상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강서 50% 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마흔 이후의 새로운 삶의 등재제기로서 다양한 은퇴 설계 프로그램을 좀 이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생 소득을 만들기 위한 가정경제 아카데미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그리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